안녕하세요. 존버존버나님. 자,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 헤지 펀드의 거장 레이 달리오 있잖아요. 브릿지 워터스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시다가 좀 은퇴하신 분인데, 레이 달리오가 매번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국의 패권의 역사가 점점 줄어든다. 미국의 패권도 지고 있다. 그리고 다국화 시대가 열린다. 이걸 매번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최부심 님이랑 김단태 님도 이거를 오늘 다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이 왜 지금 점점 관세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가 왜 조금 이제는 발언의 수위를 낮췄는지, 그리고 중국이랑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세계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극화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이해 안 되는 관세 정책도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왜 다극화로 들어가기 싫은 이 1급 패권의 미국의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1 라운드에는 통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단태 님이랑 지금 뭐 최부심 님이 이걸 해 주는 거 봤을 때 '아, 이제 진짜 시작이 됐구나.' 해서 이거 내용 한번 해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지금 한번 시황 봐 드릴게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런 쪼금 완화된 발언을 하니까, 중국과 뭐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빵 뛰었습니다. 다우산업이 1.23%, 나스닥 종합이 2.74, S&P 500이 2.03, 그다음에 니케이나 상해나 항생도 오늘 쭉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M7 종목들이 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나 지금 뭐 중국에서도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를 뭐 유예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나 이런 AMD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테슬라 다 M7 종목들이 오늘은 다 좀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었구나.' 볼 수 있으면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의 부인해도 "중국과 대화 중이다." 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중국은 무역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는 "그들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들은 누구죠?" 하니까 트럼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중국이다 이런 거를 언급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진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도 이 관세를 계속 끌고 가기는 아마 리스크가 클 겁니다. 자기는 뭐 계속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커지는 게 뭐냐? 관세 쇼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가올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왜냐? 트럼프 관세 전에 미국의 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왜냐?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매기기 전에 중국 상품들을 미리미리 끌어들여 오자 미리미리 사 놓자 해서 지금 무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세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무역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1분의 1로 줄고, 그러면은 이런 항만을 내리고 유통하고 배송하는 일자리들이 이제 5 월부터는 급격하게, 5월 데이터부터는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폭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문제가 이제는 가시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제는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트럼프에 대한 더욱더 압박이 커질 것이고,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관세 때문에도 좋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제대로 나와 버린다고 하면요.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트럼프의 압박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는 중국과의 관세 이런 거를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상관없다. 끝까지 가 보자. 이 관세 전쟁 끝까지 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협상하려면 관세부터 취소해라." 일단은 이런 거죠. 머리끄댕이를 둘이 잡고 있었는데 "야, 너부터 놔. 너부터 놓으면 나도 놀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이 전쟁 이걸 잡고 있는데, "너부터 놓으면은 나도 논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그냥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이긴 거 아닌가.' 중국은 그냥 그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끝까지 가려고.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예, 중국이 지금 유리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고통 감내 능력이 크다." 왜냐, 얘네들은 공산당 체제 하에 여론이나 선거 압박 없이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미국보다 더 경제적 충격에 오래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 선거가 그전까지 경제가 좋지 않으면은요 트럼프가 있는 내각들이 다 몰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 투자 성과가도 지금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첨단 기술 투자 성과입니다. 중국은 지금 인공지능, 그다음에 전기차, 제가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이랑 뒤처지지 않고, 얘네들도 물론 뒤처져 있지만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탈미국화 전략. 이제 중국이 지금 보면은요 점점 미국과 이 거래를 줄여들이고 있죠. 그다음에 브릭스나 아니면 다른 이머징 국가들로 계속 거래를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나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랑 무역을 확대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국채 보유. 지금 중국은 약 7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팔고 금을 모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금 중국은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희토류가 또 갖고 있죠. 희토류는 지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필수 자원인데, 이걸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했었는데도 이거를 20년 동안 왜 안 한 건지, 미국은 그렇게까지 맨날 "희토류가 압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거 보면은 결국 못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희토류 이 패권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압박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계속 가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은 뭐 중국 편이다.' 이거 원래 관세 전쟁 하기 전부터 다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 그대로 갔습니다. 이제 그대로 가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좀 항복 선언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관세 전쟁 안 하고 우리 그냥 거래를 알아서 잘하고, 그다음에 클 기업들은 많이 크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워터스 요즘 김단태 님이나 최보심 님이 얘기를 해 주시길래 한번 봤는데, 예전부터 이거 가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죠? 가끔 말씀드렸죠. 이거 중점적으로 또 다시 해 드려야 되는데, 제국의 역사 이런 거 하면서 제국의 흥망성쇠 이거를 맨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레이 달료 분께서. 그래서 레이 달료가 매번 얘기해요. "미국은 부채가 많다. 그래서 힘들어질 것이다. 다국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료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거 있어요. 이 영상에서 패권국의 흥망성쇠 빅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쭉 이제 탑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단계. 이제는 미국이 아마 이 정도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탑을 찍었다가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내려오는 단계도 몇십 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프린팅 머니 앤 크레딧, 그래서 미국이 돈을 계속 2008 년부터 찍어냈죠. 양적 완화라고 해서 찍어내면서 그때부터 아마 '레이 달리오는 꺾였다. 미국의 이 패권이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빚이 많아지고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뉴 월드 오더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점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크 루비오 장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세계가 단순히 단극 국가로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당연하죠. 미국이 전체를 팍스 아메리카로 다 이렇게 군림한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마크 루비오 장관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냉전 종식의 산물이었지만 결국에는 지구 곳곳에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다극 체제로 회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과 어느 정도 러시아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 이런 국가들과도 상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자기가 일장이었던 시대, 자기가 엄청난 패권이었던 시대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이제는 안 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트럼프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마크 루비오 장관은 이런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보아오 포럼에서 미국 수입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영구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 이렇게 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자기 학생이었으면은 "낙제점을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극렬하게 이 제프리 삭스 교수는 비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럽인들도 지금 미국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 관광 산업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지금 신호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유럽조차 전통의 우방이라고 했던 유럽이 이제는 미국과 오히려 선전을 하고 중국이랑 더 붙으려고 하는 지금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EU도 지금 5월이 7월에 베이징에 간다. 베이징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스페인 총리도 시진핑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해 보자. 이런 거래를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걸 봤을 때 전통의 이제 우방이나 이런 게 지금 없어진 모습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의 이런 게 압박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가 점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를 뒤집을 위기에 처해 있다 브릭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쪽으로 이제 44 개국이 들어가면서 가입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는 브릭스에서 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망이나 통화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미국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달러 지배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나 서방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데요. 제가 엊그제도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4월 16일 날 있잖아요. 4월 16일 날 칩스라고 해서 CIPS라고 해서 위안화 거래라고 합니다. 스위프트보다 스위프트가 달러 거래잖아요. 근데 CIPS가 위안화 거래인데 국제 위안화 거래인데 이게 4월 16일 날 하루 거래량이요. 스위프트 거래량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8천 건 돌파해서 이제는 1억 위안이 넘어서 달러가 주도하는 이런 것에서 초과를 했다. 그래서 1일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달러보다 오히려 더 많이 거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처음으로 이제 달러의 거래량을 초과한 날인데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결국은 점점 더 이 거래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미국의 아니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위안화 거래를 늘려간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뭐 브릭스 국가들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데 빼고도 뭐 사우디 이런 데 빼고도 프랑스까지도 위안화 결제망을 들어와서 위안화로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나 이런 거래를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스위프트보다 이제 CIPS가 점점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달러 약세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이런 쪼금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언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서방 언론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요 점점 다극 시대로 가는 지금 발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잘못했던 게 이 다극화 시대에서 수를 잘못 뒀잖아요.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아마도 미국 생각에서는 러시아의 이 패권을 죽여 놓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힘을 빠지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해서 미국의 1급 패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통했죠. 그게 안 통하고 오히려 러시아한테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뺏기게 생겼고 더 당하게 생겼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미국의 고심이 더 커진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한 게 제가 CIPS 얘기했잖아요 스위프트.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배제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 제3 국가도 다 본 겁니다. 달러를 많이 들고 있다가 미국의 이런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달러가 다 뺏겨 버리는구나. 그걸 절대 미국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건 국제 통화라는 건 기축 통화라는 거는 어디든 적대국이라도 그 돈이 돌아가서 돌면은 그 기축 통화의 힘이 커지는 건데 그걸 적대국이라고 해서 끊어 버렸으니까 그걸 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빠르게 다국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으로 자산이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지금 CIPS 이 거래도 늘어나는 게 이젠 다극화를 시키는 겁니다. 스위프트만 너무 많이 했다가는 결국에는 미국에 밉보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스위프트 거래가 정지되고 '경제가 진짜 먹통이 될 수가 있구나. 경제가 막힐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아니 뭐 칩스도 거래를 늘려 놓지. 왜냐? 이쪽으로 거래를 해도 되잖아. 중국이랑 거래할 때는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쪼금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힘이 이렇게 막힌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는 "미국은 대등한 전력을 가진 국가들이랑 전쟁을 감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나 대리전을 뭐 대만이나 아니면 중동에서 대리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대비해야 되는데 미국에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군용 드론 회사들은 심각한 중국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중국산 드론을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산 모터가 들어가고 중국산 자석,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산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국화 시대에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이거를 조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국화 시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국 ETF 저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도 모아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인도나 뭐 이런 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 비트코인 이렇게 여러분들 금이랑 비트코인 왜 모아가냐? 달러의 이런 위상이 점점 내려올 것 같으니까 다국화 시대로 가면은 역시나 금이나 비트코인이 더 뜨지 않을까. 국제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ETF들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 종목들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미국 S&P 500 이나 나스닥 100 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금도 가져가고 이런 ETF들 금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ETF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CSI 300, 차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미국 테크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금 뭐 이런 거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구독 진짜 부탁드립니다. 5만 명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5만 명 만들어 주세요, 제발.